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정확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바쁘게 지나갔다, 별일 없이 보냈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하루는 정말 빨라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급하게 준비해서 출근하고 회의와 업무에 쫓기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죠.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처럼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을 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24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실천한 자기 성찰의 습관이 어떻게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단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도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테네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하루가 끝나는 저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소크라테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은 단순한 일기 쓰기와는 달랐어요.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오늘의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봤어요. 첫 번째로 그가 점검한 것은 자신의 말이었어요. 오늘 내가 한 말들이 진실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가? 혹시 불필요하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소크라테스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어요. 내가 한 행동들이 내 철학과 일치했는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제로 실천했는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보였는가?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살펴봤어요. 오늘 내가 느낀 감정들은 무엇이었는가? 그 감정들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는가? 소크라테스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네 번째로 그는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틀렸다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그에게 매일은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 것인가? 단순히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으로 이어지게 했어요.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장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어요. 또한 이런 습관은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루 종일 복잡했던 마음이 성찰을 통해 정리되고 내면의 혼란이 질서를 찾게 되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하루를 잘한 것과 부족했던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것을 생각할 때 성과나 성취에 집중해요.
오늘 일을 많이 끝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칭찬을 받았다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잘한 것이란 덕을 실천한 것이었어요. 오늘 정직했는가, 용기를 보였는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는가, 절제를 실천했는가 같은 질문들이었죠. 외적 성과보다는 내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날 소크라테스는 시장에서 한 상인과 가격, 흥정을 하다가 상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인을 비난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진실을 말하도록 도왔어요. 저녁에 이 일을 돌아보면서 그는 오늘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절제를 실천했다고 기록했을 거예요.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의 접근은 독특했어요.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어요. 대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건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젊은 제자와 대화하다가 참을성을 잃고 짜증을 낸 적이 있다고 해요. 저녁 성찰 시간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나는 참을성이 부족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내가 피곤했거나 또는 그 제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일부터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실패나 부족함을 자책의 이유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또한 소크라테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선행들도 잘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와드린 것, 슬퍼하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것, 화가 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아낀 것 등등.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덕을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부족했던 것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포함되었어요. 오늘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남의 불행을 보고 은근히 기뻐했다. 게으름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미뤘다 같은 내면의 움직임들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이런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70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올바른 질문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내고 좋은 답은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한 성찰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하루 전체를 초감하는 질문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보다는 전반적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친절했는지, 성실했는지, 정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질문이에요. 내가 한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소크라테스는 말의 힘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어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격려했는지, 상처를 주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화를 낸 순간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분노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정당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미룬 일이 있다면 왜 미뤘을까? 미루는 행동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매일은 배움의 기회로 가득해요. 책에서 읽은 것,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것,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 등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 사람들, 경험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내일은 오늘보다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성찰이 단순한 반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을 더 좋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들의 특징은 모두 작다는 것이에요. 거창하고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질문들을 매일 던지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질문을 던진 후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며칠에 걸쳐 같은 질문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써보면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70년 동안 매일 자기 성찰을 실천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성장과 평온이었죠. 먼저 성장의 측면을 살펴볼게요.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해서 더 지혜로워졌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반대였어요. 70세까지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개선해 나갔어요. 이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매일의 성찰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성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어요. 지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감정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까지 전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지적으로는 자신의 무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어요. 감정적으로는 화를 조절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커졌어요. 두 번째는 평온의 측면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재판을 당할 때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담담했어요. 이런 평온함은 자기 성찰을 통해 얻은 자기 이해에서 나왔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성찰은 또한 소크라테스에게 마음의 정리 시간을 제공했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들이 성찰을 통해 해소되었어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온을 찾게 되었죠. 특히 소크라테스는 성찰을 통해 수용을 배웠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며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런 수용의 자세가 그에게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한 성찰은 소크라테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르게 해주었어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들, 좋은 경험들, 배운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성찰의 또 다른 효과는 자신감이었어요.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성찰은 소크라테스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어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런 명확한 목적의식이 그의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습관이 24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오히려 현대야말로 이 습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소크라테스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빨라졌어요.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무수히 많으며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쉽게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특히 SNS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항상 외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즉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빠른 반응을 우선시하게 되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기 성찰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요. 복잡하고 빠른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주거든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성찰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스트레스와 번아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와 압박감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기 성찰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둘째,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소통의 부족, 오해, 갈등 등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성찰을 통해 자신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 목적의식의 부재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넷째,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화, 불안, 우울,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찰을 통해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자기 발전의 정체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모두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성찰 습관은 바로 이런 자기 이해를 깊게 해주는 도구예요. 또한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도 성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성찰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습관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루 10분 성찰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잠들기 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해두면 더 효과적이에요. 오늘 가장 잘한 일 3가지는, 오늘 아쉬웠던 일 3가지는, 오늘 느낀 감정 중 가장 강했던 것은,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같은 질문들을 매일 던져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성찰 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키워드나 문장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3-2-1기법입니다. 오늘 잘한 것 3가지, 개선할 점 2가지, 내일의 목표 1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하루를 균형 있게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감정 체크인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5번째는 주간 성찰입니다. 매주 한 번씩 일주일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패턴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번째는 마음챙김 순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루 중 특별한 순간들, 기쁜 일, 화난 일, 감동받은 일 등이 일어났을 때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을 깊이 관찰해 보세요. 7번째는 성찰 파트너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8번째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외부 자극 없이 내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둘째, 자책하지 마세요. 성찰의 목적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꾸준함이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넷째, 개인적인 방식을 찾으세요.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시간, 장소,
방법을 찾아서 개인화된 성찰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5째, 실행에 옮기세요. 성찰만으로는 부족해요. 깨달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일 하루는 오늘의 성찰을 바탕으로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우리는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인의 하루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놀라운 해답 앞에 서 있습니다. 성찰이야말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말이에요.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철학자가 매일 저녁 실천했던 작은 습관이 어떻게 그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은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았어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자기 성찰에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돌아보라고 말이에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라고 말이에요. 그의 유명한 말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스트레스, 불안, 관계의 어려움, 목적의식 부재.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나와요.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매일 10분씩이라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 달, 석 달, 2년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성찰의 힘은 단순히 개인적 성장에만 그치지 않아요.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요. 또한 성찰을 통해 얻은 자기 인식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돼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성찰의 또 다른 선물은 평온함이에요.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온을 찾게 돼요. 이런 내적 평화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소크라테스의 성찰 습관이 주는 마지막 선물은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70세까지도 배우고 성장했던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무엇을 배웠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하는 시간, 하루를 의미 있게 정리하는 시간, 내일을 더 좋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성찰은 정말로 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더 의미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성장과 지혜의 소중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